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소방아카데미에서 국어를 담당하고 있는 이은정입니다. 오늘 수업은 2018년 4월 7일에 있었던 임용시험을 갖다가 풀이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혹시라도 여러분들 중에서 아직까지 문제를 풀어보지 않으신 분들이 있으면 얼른 화면을 정지하고 문제를 풀어보고 오시도록 하세요. 자, 그러면 저는 여러분들이 한 번 더 문제를 풀어봤다는 전제하에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부터 볼게요. 다음 중 문학의 분류로 옳은 것은 문학의 분류를 물어보는 문제인데요. 자, 1번부터 볼게요. 서정의 갈래. 자, 서정의 갈래는 뭘까요? 인간의 정서를 운율이 있는 말로 함축적으로 표현한 글이 바로 서정의 갈래죠. 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 중에 뭐가 있을까요? 자, 여기 나온 고대가요 있고요. 향가 있고요. 그 다음 고려가요도 여기에 속하고요. 자, 민요도 여기에 속하고요. 시조도 여기에 속하고 현대시도 서정의 갈래에 속하죠. 자, 여기에 그러면 이상한 애 하나 있지요. 몽유록. 얘는 몽유록의 소설이라고 얘기해서 소설의 한 갈래가 돼요. 자, 소설은 그러면 어디에 속하냐? 뒤에 나오는 서사에 속합니다. 자, 서사는 그럼 뭘까요? 서사는 있음직한 사건을 허구적인 인물과 배경을 설정해서 꾸며낸 글들을 우리가 서사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여기 나온 전설, 그 다음에 민담, 신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소설들, 얘네들은 대표적으로 서사에 속하는 글의 종류예요. 자, 여러분들 만약에 전설이랑 민담이랑 신화는 설화라는 말로 묶어서 얘기할 수 있어요. 헷갈리시지 마시고. 자, 그러면 여기 나온 사설시조. 자, 문제 자체가 보기들이 조금 쉽게 나온 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답을 찾긴 굉장히 쉬웠을 거예요. 사설시조는 어디에 속해요? 아까 얘기했던 여기에 있죠. 그래서 얘는 답이 될 수가 없지요. 두 번째, 판소리 사설. 이건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판소리 사설은 어디에 속할까요? 자, 답은 찾기 쉬웠어요. 얘가 아니니까 띠. 근데 판소리 사설이 어디에 속하냐고 물어보면 가끔씩 모르시는 분들이 계세요. 얘 같은 경우는 사실은 노래가 있기 때문에 서정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야기가 있으니까 서사도 있고요. 공연을 하니까 극적인 부분도 있는 종합예술이에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어디부터 시작할까요? 얘는 항상 설화가 있지요. 설화부터 시작해서 판소리로 불리다가 나중에 소설로 정착되어서 읽히게 돼 있어요. 그러면 어디에 속할까요? 당연히 서사에 속하는 글이죠. 자, 요 판소리 사설도 서사. 그 다음 극이라고 얘기하는 거는요. 얘는 조금 특별해요. 서정, 서사, 교술 같은 경우는 서술자나 화자가 등장해서 이야기를 진행시키죠. 근데 극문학 같은 경우는 그런 서술자가 없어요. 자, 여러분 기억하실 거, 극문학은 뭐가 없다? 서술자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그러면 내용 전달을 받습니까? 배우의 행동, 대사를 통해서 내용을 전달받죠. 대표적인 걸로 탈춤 있고요. 그다음에 심파극, 인형극들, 그 다음에 현대극들 전부 다 극문학에 속해요. 그럼 아까 얘기했던 판소리 껴있죠? 얘는 답이 될 수가 없죠. 왜? 얘는 서사니까. 그 다음에 경기체가가 여기 껴있어요. 자, 경기체가 한 번쯤은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보면은 한문 쭉 써있고 그 경기 어떠하니 있고 그 경기 어떠하니 있고 이렇게 반복되는 글 한 번쯤은 본 적 있죠. 걔네들을 경기체가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 얘 같은 경우는 미리 얘기할게요. 경기체가는 교술에 속하는 글이에요. 교술. 자, 그러면 교술은 무엇이냐? 교술 같은 경우는요. 서술자가 어떤 체험을 해요. 자신이 직접 겪은 일을 가지고서 어떤 깨달음, 감동 이런 걸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전달하는 것이 바로 교술문학인데요. 대표적인 걸로 수필이 있고요. 편지 있고요. 여러분들 얘기하는 일기도 여기에 속하고요. 기행문도 자신이 경험했던 여행을 바탕으로 쓰는 거죠. 당연히 교술에 속해요.
자, 그 다음 아까 경기체가가 여기에 속한다라고 얘기를 했죠. 경기체가를 기억하시는 분들 중에서 경기체가가 약간 운율이 있어요. 그래서 노래하기인 서정에 속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착각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서정은 기본적으로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문학이에요. 근데 경기체가 같은 경우는 고려시대의 신흥사대부들이 자신의 신념이나 자신의 학식 같은 거를 자랑하기 위해 쓴 거예요.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서정의 문학이라고 보기가 조금 힘들죠. 그래서 얘는 운율이 있고 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술에 속한다라고 봅니다. 경기체가는 교술. 그래서 1번의 답은 4번이 됩니다. 자, 1번 문제는 사실은 아까 얘기했듯이 보기가 쉬워요. 그래서 답을 찾기는 쉬웠죠. 근데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거 판소리 사설과 경기체가가 어디에 속하는지 알고 가시면 좋겠죠. 그래서 1번 문제는 답이 4번 이렇게 끝내고요.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자, 2번 문제 가보겠습니다. 2번 문제 같은 경우는 다음 글의 형태소를 분석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해서 형태소를 물어보는 문법 문제입니다. 형태소를 모르시는 분들은 풀 수가 없었겠죠. 근데 당연히 아신다는 전제하에 이 문제는 잠깐 칠판으로 제가 넘어가서 내용을 진행해 볼게요. 자, 아까 얘기했듯이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형태소가 뭔지는 알아야지 풀 수 있는 문제였어요. 형태소가 뭡니까? 얘는 일단 뜻을 가져야 돼요. 뜻을 가진 가장 작은, 자, 가장 작은 말의 단위. 얘가 바로 형태소예요. 가끔씩 여러분들이 뭐랑 헷갈리냐면 형태소를 갖다가 단어와 헷갈려요. 단어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뜻을 갖고 있기는 하지만 얘는 조건이 있어요. 자립하여 쓸 수 있는 말. 즉, 단어를 좀 더 작게 쪼개야지만 형태소가 나온다는 거죠. 자, 그러면 형태소를 이제 쪼갠다라고 쳤을 때 형태소 한 개당 여러분들 머릿속에 등장이 되는 것들이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모든 형태소는 무조건 2개씩 이름을 가져요. 자, 어떻게 따지냐? 형태소를 딱 만나요. 그러면 일단 먼저 그 형태소가 자립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따져야 돼요. 자립의 유무를 따져서 자립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는 자립 형태소라고 불러요. 얘가 자립을 할 수 없다? 그러면 의존하는구나. 그래서 의존 형태소라고 불러요. 자, 아까 기본적으로 이름 2개 갖는다 그랬죠? 이 2개 중에서 이름 하나 갖고요. 두 번째, 얘가 가지고 있는 뜻이 실질적인 뜻이냐? 아니면 문법적인 뜻만 가지고 형식을 맞추고 있냐 따져서 실질적인 뜻의 유무로 실질적인 뜻 갖고 있으면 실질 형태소라고 부르고 문법적인 뜻만 갖고 있네 그러면 아 형식적인 거구나 해서 형식 형태소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2개 중 하나의 이름 갖고 요 2개 중 하나의 이름을 갖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문제에 나왔던 집에 돌아온 날밤을 갖고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얘는 지우고요. 일단 형태소를 쪼개지 못하면은 이거 안만 우리가 알아도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자, 문제에서는 집에 돌아온 날 밤 요거를 예문으로 줬어요. 자, 그러면 얘를 제가 형태소로 나눠볼게요. 여러분들이 한 것과 똑같은지 한번 보세요. 얘는 집에 여기까지는 다 맞을 거예요. 여기에 니은. 얘를 지금 저는 쪼갰어요. 그 다음 날, 밤. 이렇게 형태소를 나눠야지 우리가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